안녕하십니까, 청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어떤 토픽인데, 마침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과 통화하고 이메일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들, 제가 그분들한테 나름의 조언을 드렸던 거에 기반을 두어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여러분한테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 지칭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마침 기회가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할 만한 얘기들이고, 첫 번째는 separation anxiety입니다. 이별에 대한 불안이죠. 사람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전 방송에서도 제가 했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입니다. 유착 관계. 남편, 아내, 가족, 친구.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인간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친구란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가족이란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인, 가족, 연인,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인생 철학입니다. 제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착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과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를 했네요. 죄송하고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람과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을 버렸던 그 연인조차도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서야 한다. 자기가 혼자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정말 자기 자신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이성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찬 그 연인은 착각이란 얘기야. 착각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그 이별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응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랜드 제스처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랜드 제스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별을 당한 남자나 이별을 당한 여자가 무리하게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상대 이성한테 과도한 선물을 한다든지 과도한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로맨틱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 이벤트, 200일 이벤트, 300일 이벤트 이런 거 아시죠? 이것은 두 남녀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을 때 이러한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하면은 관계가 더 강화됩니다. 근데 이별 당했을 때 이러한 그랜드 제스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랜드 제스처를 하는 그 당사자한테는 이것이 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자, 자기를 찬 여자한테 되게 그랜드 제스처는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자, 자기를 찬 여자한테 꽃다발을 한 아름 선물을 한다든지 굉장히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나 간식이나 물품이나 명품이나 이런 걸 갑자기 선물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그랜드 제스처라고 합니다.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데요. 그랜드 제스처는 여러분의 이별을 더 악화시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죠. 많은 남성이 아니라 이 그랜드 제스처를 하시는 남성들은 착각을 하시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고 여자한테 감동을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 desperation, 절망적이고 굉장히 지금 본인 스스로가 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다입니다. 바그바트 기타는 힌두교의 경전이죠. 바그바트 기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현상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은 잘못된 판단을 만들고 잘못된 판단은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유명한 귀절이 있습니다. 즉 그랜 제스처는 무엇이냐? 잘못된 판단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절망적이고 일종의 어떤 큰 그 손실감이나 상실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의 존재가 파괴되고 있다는 굉장한 어떤 위급한 위기감 때문에 이러한 오버 액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무언가 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무감 때문에 이러한 오버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랜 제스처는 틀린 판단입니다. 즉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성이 나를 좋아할 거다. 상대 이성이 나를 받아줄 수 있다. 감동시킬 수 있다. 자, 왜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까? 제가 다른 방송 그 시그마 천공 소야이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알파 남성, 베타 남성, 시그마 남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이론 영상이 있습니다. 알파 남성은 속된 말로 가치가 높은 남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신체적 매력, 감성적 매력이 뛰어나고 적극성이 있고 남자로서의 어떤 담대함, 용맹함이 있는 진짜 남자 같은 남자, 가치가 있는 남자죠. 베타 남성은 속된 얘기로 저가치 남성입니다. 이 저가치 남성의 특징이 뭐냐? 본인이 관계가 우월할 때는 여자한테 등한시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본인이 관계가 열등한 관계에 빠지면 굉장한 노력을 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가치 남성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떤 분, 저와 구독자 저거 최근에 전화 상담은 어떤 분 특별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언젠가 제가 할 얘기고 수많은 남성들이 이 베타 남성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남자는 그리고 멋있는 여자는 관계가 좋을 때 상대 이성한테 상당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날 때는 집착을 보이지 않고 walking away를 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섹시한 남자,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베타 남성, 베타 여성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러죠. 관계가 좋을 때는 자기 아내한테 소리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온갖 그랜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가치를 더 하락시키고 더 그 이별이라는 것을 강화시키며 재회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첫 번째, 그랜 제스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차였을 때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통제력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유혹이 있습니다. 통제력에 대한 유혹. 어떠한 자기의 상황이 불가피하게 부정적이고 극적으로 비극적인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자기가 빠져 있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가 수많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왜? 인간은 통제력, 컨트롤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어떤 그 집착이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간다라는 의지가 있다. 그런 욕망이 있으면 노력하면 할 수가 있어. 내가 잉이 맘스틴 같이 기타를 진짜 멋있게 잘 치고 싶어. 응? 내가 말이야 손흥민 같이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힘들겠지만 노력하면 돼. 언젠간 할 수 있어. 하지만 남녀 관계
인간관계는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당신이 차였을 때 자기 어떤 통제력을 발휘해서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상하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이성관계, 인간관계는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즉, no contact입니다. no contact의 의미가 이렇게 깊어요. 어떤 분이 no contact이 당신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no contact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의 방송을 볼 가치가 없다. No contact을 다양하게 제가 해석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no contact 그냥 하겠다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하지만 no contact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야. 쉬운 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런 분이 있어. 제가 천국님의 방송이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아서 한 달 동안 노 컨택을 했다. 저번 주에 내가 전화 한번 했다. 강아지 잘 크냐고. 그거 빼곤 내가 노 컨택을 잘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많아. 노 컨택 잘한가 보니까 쪽쪽이 밥 먹냐고. 아, 나 딴 거 없다. 저번 주가 자기 보이프렌드 생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일 축하 기프트콘 한번 보낸 거. 그게 노 컨택 깬 거 아니지 않냐. right.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노 컨택 깬 거야. 그리고 저하고 많은 그 상담도 하시고 이메일도 하시고 전화하시면서 본인은 잘하고 있다 이거야. 다만 내가 이거 한 번은 연락은 했다. 노 컨택이 이렇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통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야. 여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 벌써 토픽 한 개를 얘기했는데 12분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재해를 원하는 이 남자, 이 여자하고 인연이 잘 되기를 진짜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재회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이 상대 이성과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를 하고 새로운 이성과 연애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극적으로 재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원하는 그 X와 제어가 돼서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재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회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관계를 이니시트 하는가 중요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되게 이성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야만적이고 정글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즉 파워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의뢰 관계 입장에서 연애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죠. 자, 남녀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단 이걸 좋아하진 않지만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뢰 입장에 있어서 차였을 경우가 있고 여러분이 너무 세게 나갔기 때문에 차였을 확률이 있는데 이 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재회가 돼서 더 이상 내가 의뢰의 위치에서 연애하지 않고 나한테 유리한 프레임에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오케이? 상대방을 존경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한 프레임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상대를 존경하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리한 입장에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존경하세요. 특히 이 얘기는 여성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 얘기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게 많은 분들이 파워플레이를 하더라. 자기가 의뢰의 입장에서 연애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파워플레이를 해서 내가 이별을 선고하면 남자가 충격을 받아서 개처럼 기어와서 나한테 저자세로 취하고 내가 이 프레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말이 되는
그 실질적으로 그 해석 가능한 어떤 이론일 수는 있는데, 자, 남녀 관계는 저는 사실 거래 관계라고 얘기할 만큼 남녀 관계는 상당히 야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악마적인 면도 있고 천사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우리가 고전이나 성서나 이런 걸 보면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피규어야.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라고. 악마든 천사이든.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영혼 깊숙이 있는 어떠한 극적인 요소라고. 그 남녀의 관계는 이런 극적인 악마적이고 천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상반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관계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강한 어떤 시너지적인 에너지적인 요소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악한 것을 선택한 거야. 즉 파워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관계를 파괴시킨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관계가 여러분이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게 이거야. 상대한테 소리를 지른다든지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를 당연시 여기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이 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관계를 이니시하고 연애할 때는 여러분이 약간의 게임을 하고 밀당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밀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상대한테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갑의 위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밀당을 하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품, 인격, 오케이? 그러한 어떤 그 고상한 그 여러분의 인격을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상대방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을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야. 상대를 존경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내려가고 상대방의 위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존경할수록 여러분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말을 한마디를 해도 기품 있게 하고 여러분의 불만이 있으면 교양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케이? 내가 상대 남성을 깔아뭉개고 그러면 그 관계가 여러분의 을의 위리 갑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야.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갑의 위치로 갈 수 있지만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 불만이 있다고. 그 불만을 쌓아놓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관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참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불만은 언젠간 터져나와. 그래서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불만이 있으면 굉장히 성인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존중한 태도가 별거 없어. 말을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거야. 응? 늘 존댓말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런 거야. 그리고 남자가 자기 여자한테는 늘 아끼고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너를 아끼고 너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을 늘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고 나서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 남자들이 여자를 조금 간과하거나 당연시 여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베타 남성 얘기를 했죠. 연애할 때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수많은 저자세로 남자가 나옵니다. 꽃도 선물하고 많은 그 비싼 명품도 선물하고 여자를 굉장히 칭찬하고 그런 것들은 결혼하고 연애하고 나서 관계가 확립이 되고 안정될 때 이러한 것을 하면 효과적이야. 오히려 연애할 때는 약간의 밀당을 하고 약간은 그 차갑고 냉정하고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대부분의 연애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본인이 아쉬울 때 굉장히 상대를 올리는 식으로 그 접근을 하죠.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확립이 될 때는 오히려 더 존경스럽고 적극적이고 적극적이는 않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상대를 존경한다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면은 그 관계는 튼튼해지고 오래 갑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별과 재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면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다리이죠, 다리. 이런 얘기도 가끔 할 것입니다. 예.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